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속성에 대한 부분과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Create Shape 메뉴에 있습니다. Create Shape 메뉴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Shape을 눌러보면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프론트 뷰에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lt W 프론트 뷰를 최대화해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디파이에 가보면 텍스트 부분에 맥스 텍스트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부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UCHEON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입니다. 글꼴은 에어리얼 서체가 있는데요. 에어리얼 서체를 그대로 두고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카피 방식으로 두 개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감추어 보겠습니다. G. 그 다음에 글씨들이 잘 안 보여서 글씨들을 선택하고 색상을 좀 밝은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텍스트는 에어리얼 서체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서체는 에어리얼 서체에 들어가면 블랙이 있습니다. 블랙을 선택했고 세 번째 서체는 글꼴을 에어리얼 볼드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글꼴을 Shift 누르고 Y를 잡고 하나 더 복제해서 한 개 카피 방식으로 클론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서체는 우사체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글씨 우사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글꼴들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100인데 50으로 입력을 해보고 두 번째 있는 글꼴도 사이즈를 5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글꼴도 사이즈를 5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글꼴이 좀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꼴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4개의 텍스트가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글꼴들을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리얼 기본 서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어리얼 블랙입니다. 세 번째는 에어리얼 볼드를 했고 네 번째는 우사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글꼴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글꼴들을 모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X를 잡고 Y쪽으로 옮겨서 카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오른쪽에는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고 커닝을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커닝을 5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간이 됩니다. 스펠링과 스펠링 간의 간격, 이 자간을 얘기하고요. 첫 번째 커닝이 5였고 두 번째도 커닝을 5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간이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를 딜리트 지워버리고 세 번째 있는 이 글꼴 커닝을 5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텍스트에 보면 부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터 아래쪽에 한 개를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VFX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VFX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Y를 잡고 밑으로 좀 내려서 서로 구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꼴에는 리딩을 줘보겠습니다. 자, 리딩을 20을 주게 되면 20이라는 숫자만큼 행간이 벌어졌습니다. 글씨와 글씨의 줄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리딩을
줄여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글씨와 글씨의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이것을 리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글꼴, 커닝, 리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modify, 커맨드 패널에 있는 modify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렌더링에 보면 enable in renderer가 있습니다. enable in renderer를 클릭해 주면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렌더 사이즈는 HD로 하고 규격을 1280-720으로 했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글씨들은 렌더링이 되지 않고 제일 위쪽에 있는 글씨만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글꼴에 렌더링에 있는 enable in renderer를 체크했기 때문에 렌더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뷰포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nable in 뷰포트를 누르게 되면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O 부분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폴리곤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퀀스 두께가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타났고요. 시퀀스를 2를 주게 되면 더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면들이 12개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줄여보면 6개로 줄이면 훨씬 적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이드가 6이기 때문에 거칠게 나타났고요. 다시 사이드를 12로 높이게 되면 렌더 걸어보면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 값은 F3 눌러서 보겠습니다. 앵글 값은 값이 바뀔수록 이 앵글이 달라집니다. 이 엣지들이 회전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0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여기에 보면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 스텝이 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인터폴레이션 스텝이 6인데요. 6만큼 지금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1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각지게 나타납니다. 곡선이지만 이렇게 직선들이 만나서 곡선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스텝을 2를 입력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3을 입력하면 더 부드러워지고, 6을 입력하면 매우 부드러운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폴레이션의 스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루어 봤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Alt W 전체 뷰에서 보겠습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자, 두 번째 텍스트를 사용해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려 보겠습니다. Hide Unselected 이렇게 가렸습니다. Alt W.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됐고요. 현재 이 글씨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렌더링이 안 됩니다. Enable in Renderer를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렌더 걸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천이라는 글씨를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Alt W. 자, 그러면 Modify 리스트에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익스트루드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적용해보면 어마운트가 0입니다. 어마운트를 20 입력하면 20이라는 숫자만큼 이렇게 입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F4를 누르면 이렇게 엣지들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어마운트를 1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세그먼트는 뭔가 하면 가운데 면을 하나 더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세그먼트를 2를 입력하면 한 개 더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3을 입력하면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로 낮추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렌더.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천이라는 글씨에 매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면 Generate Mapping Cod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해주면 언랩을 주지 않더라도 매핑 좌표값을 주지 않더라도 매핑 좌표값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자, 이 재질을 텍스트에 assign,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적용했는데 그냥 회색으로만 보입니다. 디퓨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퓨저를 클릭해서 제너럴 체크 무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보일 수 있도록 show map in 뷰포트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체크를 더블 클릭해서 타일링을 5, 그 다음에 V에도 5를 입력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뷰포트에서 보면서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일링을 5로 입력했는데요. 이 타일링의 U와 V 값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타일링의 U 값을 20으로 입력을 하고 V 값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V 값을 3으로 하고 U 값을 2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앞쪽의 면들은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 좌표값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매핑 좌표값이 잡히게 됩니다. 그 매핑 좌표값을 잡기 위해서 텍스트 익스트루드에서 Generate Mapping 코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매핑 좌표값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핑 좌표값도 한번 적용이 되게 설정을 해봤고요. Alt W 전체 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트루드가 적용되었지만 텍스트 부분에 와서 다시 걸구를 수정해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부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ANIMATION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네, 애니메이션 부천 애니메이션까지 다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매핑 좌표값이 이렇게 좀 좌우로 많이 늘어나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질 편집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재질 편집기에서
네, 40에 U에 40, V에 3을 입력하니까 거의 정사각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렌더 걸어보면 렌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탈 느낌의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텍스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재질은 메탈로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블린이 아니라 메탈로 가고, 자, 97에 스페큘러 레벨의 97, 그로스니스를 67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앰비언트와 디퓨즈의 칼라 링크를 끄고 해제하고, 앰비언트는 노란색, 디퓨즈는 좀 짙은 적색이 좀 더 가미된 옐로우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범프에 노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채널을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노이즈 사이즈를 우선 1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입자로 보입니다. 이 정도 입자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 편집기 더블 클릭해서 맵에 들어가서 범프가 30인데 범프를 2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범프 값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렉션에 HDRI 소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채널을 비트맵, 자, 여기서 이 소스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는데요.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메탈이 됐는데 범프가 너무 강해서 메탈 느낌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범프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5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메탈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프가 5보다 더 낮은 게 좋을 것 같아서 3으로 입력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익스트루드를 적용해서 입체로 나타나게 작업을 해 봤고요. 그러면 딜리트 지우고 unhide all, 첫 번째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도 지우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W. 자, 여기에도 지금 단어를 좀 더 길게 작업을 하고 단어를 좀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천 VFX라고 하겠습니다. VFX. 이렇게 해서 단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꼴을 바꿔 보겠습니다. 에어리얼 볼드인데 이것을 에어리얼 블랙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글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커닝과 리딩은 각각 0, 0으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lt W,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베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벨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베벨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스타트 아웃라인이 있고 레벨 1이 있고 레벨 2, 레벨 3이 있습니다. 1, 2, 3을 모두 체크를 합니다. 자, 레벨 1의 높이를
0.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렇게 0.5만큼 두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도 0.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사이즈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 0.5만큼 커졌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높이를 10 입력하겠습니다. 글씨의 두께가 됩니다. 자, 너무 두꺼우니까 5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도 높이를 똑같이 0.5로 하고 아웃라인을 마이너스 0.5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5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글씨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재질을 assign 적용을 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매핑 좌표값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 재질의 텍스트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겠습니다. Ctrl Shift Z 모든 뷰에서 가득 차게 했고요. 그리드는 다 가려 보겠습니다. G 다 가렸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베벨 위에 밴드를 적용해서 그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적용하고 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밴드에서 앵글 값을 높여주면 앵글 값을 50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X, 밴드 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X를 클릭해 주니까 X축 방향으로 50이라는 값만큼 앵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앵글 값을 100을 입력하면 더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텍스트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텍스트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평평한 모양에서 이렇게 곡선을 형성하게 됐고요. Alt W 다시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앵글 값을 이번에는 150을 입력하면 더 이렇게 라운드가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텍스트가 변형이 됐고요. 그러면 밴드 위에 트위스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위스트가 적용됐고 트위스트의 앵글 값을 높여주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됩니다. 물론 축에 따라서 엑시스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됐고요. 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됐습니다. 앵글 값을 30으로 입력하면 더 확연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레프트 뷰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네, 레프트 뷰를 랜덤 걸어보면 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도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위스트 위에 이번에는 테이프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이프. 자, 어마운트를 주게 되면 어마운트를 0.5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는데 여기서 축의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Alt W 보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Z, XY축인데요. 이것을 바꿔보면 X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는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점점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작아지게 하려면 어마운트를 0.8 더 높여주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커브 값을 주게 되면 직선의 성격을 띠지 않고 곡선의 성격으로 점점점 형태가 작아지게 됩니다. 네, 커브를 높여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커브를 0.3, 그 다음에 어마운트를 좀 낮춰보면 어마운트를 0.5, 다시 커브를 0.4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점점점 글씨가 작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형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것을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위스트, 테이프, 이 값들이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를 트위스트 밑으로 내려주면은 밴드 밑으로 내려주면 모양이 또 바뀝니다. 밴드 밑으로 내려보냈더니 모양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트위스트를 다시 테이프 밑으로 내려놓게 되면 모양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형태가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의 속성을 한번 선택을 해서 살펴보면 인터폴레이션이 6인데요. 이 인터폴레이션이 높아지면 부드러운 테두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이 스텝을 낮추게 되면 좀 거칠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로 내려와서 인터폴레이션의 스텝을 3으로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곡선 부분에서 좀 더 거칠게 나타나는데요. 확연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1로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 부분에서 각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곡선 부분에서 여기 곡선 부분에서 각져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렌더를 걸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텝을 이번엔 더 높여 보겠습니다. 8로 높여서 렌더를 걸면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6으로 낮춰서 렌더를 걸어보면 8이나 6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텝을 6으로 두고 디폴트로 두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의 속성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이제 애니메이션 걸 수도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헬퍼, 포인트를 하나 클릭을 하고요. 가운데 정도 위치에 클릭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가보면 박스를 체크해주면 훨씬 더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사이즈를 키우면 사이즈를 40으로 키우면 훨씬 더 커서 선택하기가 더 좋아졌고요. 이 텍스트가 회전하는 모양을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선택하고요. 타임 슬라이드를 60프레임에 놓고 오토키를 켜고 회전 툴로 90도 회전을 해 봤습니다. 오토키를 끄고 타임 슬라이드를 다시 0프레임으로 옮겨 놓고 이 텍스트를 링크로 포인트에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Alt W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타임 슬라이드 움직이면 글씨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앵글을 잡고 0프레임에 렌더 한 장 걸어보고 이런 뷰가 나왔고, 자, 30프레임에 가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다시 이런 뷰가 되고, 6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글씨가 회전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Alt W, Ctrl Shift Z,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텍스트의 속성에 관한 부분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입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